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빨리도 흘러 가정의 달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축제와 문화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노후한 도심 시설들이 리모델링과 재생을 통해 지역 명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뉴스에서는 이런 도시 변화가 시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질적인 변화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지어진 지 5, 60년이 지나 낙후된 지역 랜드마크 건물이 새롭게 탈바꿈하거나 또 변화를 준비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대문구 유진상가 일대는 55년 만에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정비계획 통과로 서북권을 대표할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홍제천 위에 지어진 5층짜리 대형 상가 건물 유진상가. 곳곳에 빗물이 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훌쩍 넘은 흔적들입니다. 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낙후돼 있어서 이 철근에 이미 물이 다 타가지고 부식이 돼서 손만 대도 뚜둑뚜둑 다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동안 수차례 재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 간 갈등과 신뢰 부족으로 20년 넘게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서대문구는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대상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포함한 4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 서울 서북권을 대표할 대규모 주거, 상업,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첫걸음을 떴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정말 저희들이 희망했던 사항들이고 서북권의 랜드마크가 이제 여기에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닌 홍제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을 따라 시민 휴식 공간과 문화 이벤트 광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상 최고 49층 규모 주상 복합단지에 1221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지하 1층, 지상 4층에는 상업, 문화, 복지시설도 들어섭니다. 특히 사업은 서대문구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자치구 직접 시행 모델로 추진됩니다.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서대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5년간 멈춰 있었던 홍제동 유진상가 일대. 주민들은 기대와 설렘 속에 새로운 서북권을 대표할 친환경 복합 공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광진구에서는 지어진 지 60여 년 된 노후청사가 새롭게 복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대 상권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둥지를 옮긴 광진구 신청사 모습과 달라진 점은 뭔지 전하겠습니다. 1967년 공화당 연수원으로 지어진 광진구청사. 지어진 지 60여 년이 지나 노후한 건물은 낡고 공간이 부족해 주민과 직원 모두 불편이 컸습니다. 광진구가 개청 30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의역과 연결된 통합청사는 지상 18층 규모로 북카페와 키즈존 등 주민 편의시설과 사무실, 휴게 공간이 적절히 들어섰습니다. 부족한 공간 탓에 인근 건물로 분산 배치했던 11개 부서도 이전과 함께 통합청사 건물에 모았습니다. 신청사 2층에 통합 민원실을 둬 민원 편의를 높였습니다. 부서가 이제 한 개 구청 안에 있지 않고 또 외부 청사로 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민원 불편 사항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구청하고 보건소 그 모든 그 부서들이 그 한 개의 건물 안에서 그 통합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접근성은 훨씬 더 쉬워지고 또 최신식 시설이다 보니까 근무 효과라든지 민원 서비스의 질도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 속 정리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청사 1층 로비에는 북카페와 키즈존, 장애인 카페와 전시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2층에는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기술 체험관을 조성합니다.
광진구 의회와 보건소는 5월 중순까지 이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광진구는 주민들의 청사 방문에 어려움이 없게 청사 이전을 홍보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오는 5월 18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변모한 광진구 통합청사 일대는 연면적 37,600여 제곱미터, 축구장 10개 크기에 맞먹는 면적입니다. 상근 인구는 7,000명 이상 증가하고 구의역 일대 유동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대대적인 청사 이전 작업이 이뤄지면서 광진구 대표 음식점 거리인 미가로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침체됐던 상권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나아질 것이 없다는 걱정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취재했습니다. 2017년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은 광진구 대표 음식점 거리인 미가로 일대에 큰 타격을 미쳤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주된 손님이 대거 빠져나가며 건물에 공실이 생기고 상점 40%가 문을 닫는 경기 침체를 겪은 것. 이후 코로나 시기를 맞으며 가라앉은 분위기는 근 몇 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양일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가 마무리되고 광진구청 통합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며 미가로 일대도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아마 이전을 다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확실히 저번 주부터 점심때 한 2시간은 계속 쉴 새 없이 바빠지니까 확실히 느끼죠. 그리고 이제 구청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단체도 많이 받고 배달도 좀 된 것 같아요. 6, 7년 가까이 공실로 있던 건물도 입점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업종 변환과 권리금 상승 등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점심 장사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가 입점을 계속 문의하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있던 침체되어 있던 지하라든가 이런 노래방들도 이제 다른 것 쪽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 분들 많고 일단 인원은 근 10,000명 넘게 이쪽에서 이제 유동 인구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나 일단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같은 상권 내에서도 권역별, 업종별 온도차는 큽니다. 현재로선 기대만큼 걱정도 크다는 겁니다. 그 대신 거기에 또 상권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쪽 상권으로 일부 그쪽 상권이 사실 좀 크잖아요. 업장들이 좀 커요, 그쪽이. 그래서 공급업장이라든가 크롭장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이쪽이 구상권으로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걱정되는 점도 크죠. 쿠팡 등의 업무시설과 호텔, 쇼핑몰 등 주거 상업단지가 새롭게 들어서며 변화의 중심에 놓인 미가로. 광진구 대표 마세거리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상권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폐기물을 공동 처리할 대체 매립지 공모는 성과 없이 시간만 끌어오고 있는데요. 대체 매립지 선정 4차 공모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이번 공모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3월 28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하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한다는 목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3차 공모까지도 응모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와 경기도와 그리고 환경부와 4차 공모에 들어간다는 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이달 중 대체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현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4자 협의체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면적 축소 등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대상 부지 면적을 1차 공모에는 220만 제곱미터, 2차 공모 130만 제곱미터, 3차 공모 90만 제곱미터로 점차 줄였고 이번 공모에선 더 줄일 계획입니다. 부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도 없어집니다. 지자체에 돌아가는 인센티브도 기존 3천억 원에서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됐던 응모 주체도 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는 빨리 했으면 하는데 아직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오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조만간에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대체지로 30년 넘게 운영됐습니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주민 약 2,600만 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4자 협의체가 3-1 매립장 종료 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3차례에 걸친 공모가 모두 무산됐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4차 이후에 공모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공모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환경부가 유해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전히 빠른 대체 매립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4차 공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블루TV 뉴스 조윤창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다니는 일반 도로를 반으로 나눠 통학로를 만든 곳이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좁은 등하굣길을 오고 가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원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침 등교 모습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 정문으로 가는 길에 안전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 도로는 차량이 진입하는 일방통행 6m 구간으로 학교 정문을 지나면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전 토지 이용 계획에는 해당 도로가 8m 연결도로로 조성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창포원까지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통학로가 생겼고 차량 진입 시 우회도로가 없어 결국 아파트 단지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8m 도로가 아니고 인도로 돼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차들이 다시 회차를 해야 돼요. 회차를 이제 우리 아파트 쪽 길로 해서 돌아 나가시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도는 방향이. 이 같은 도로 구조는 아파트 준공 당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초등학교 정문을 고려해 일방 통행 도로를 쪼개 통학로를 만든 겁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존 도로를 회복해야 하는데 서울시나 도봉구청, 교육청 등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청,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청까지 다 혼합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거는 그 누구도 책임도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도 없다. 그래서 학부모로서는 이걸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부터가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그 둘째 아이까지 해서 7년째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7년째 매일 통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이랑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한신에서 이제 한신으로 들어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갈 때도 회차를 하셔야 되니까 아침에 통행하는 친구들이랑 차가 들어오는 거랑 이제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많이 생기고 비정상적인 도로 구조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범기구 협의체를 만들어 관계기관과 통학로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최근 한중 여객선 운항을 통한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19만 6천 명이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하는데요.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의 양과 종류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지키는 마약 탐지견 이프와 루카를 구혜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대형 물류창고를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물품 사이사이 냄새를 맡기도 하고 높게 쌓인 상자에 올라가 살피기도 합니다. 인천 본부세관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하는 루카입니다. 올해로 1살이 된 마약 탐지견 루카인데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루카와 함께 3살짜리 이프라는 마약 탐지견 2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프와 루카는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생후 12개월까지 집중력과 후각 등의 테스트를 통과한 뒤 최종 선발된 우수 탐지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처럼 저 루카도 좀 단계별로 해서 조금 천천히 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한번 훈련을 좀 시켜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300% 이상, 반입되는 특송화물도 매년 50%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마약 반입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까지 인천항을 통해 적발된 마약 건수는 0건. 지난해부터 적발이 시작되다가 올해는 벌써 지난해의 단속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적발된 양만 20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특히 최근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적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들이 조금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반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입 의도나 수량에 따라서 마약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활동하는 마약 탐지견의 수는 모두 41마리. 관세청은 지속적인 자체 훈련을 개발하고 마약 탐지견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제는 국영수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배움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정규 수업 시간에 외발 자전거와 통기타 같은 이색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바퀴 하나에 몸을 싣고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아봅니다. 조금씩 움직이더니 금세 휘청이며 바닥에 나뒹굽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으로 다시 일어서며 서서히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더 가. 자, 여기서 돌 거야. 나를 축으로 돌아. 그렇지, 앞에 보고. 낯선 외발 자전거 위에서 아이들은 도전과 성취를 배웁니다. 친구들이 타니까 저도 마음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니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네. 이번엔 통기타를 손에 든 아이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코드를 연주합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둘이 철이어가지고 조금 물집이 잡혀요. 그래도 좀 아파도 기타를 배우니까 재밌고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애들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고. 국영수 중심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천 결대로 자람학교. 올해는 인천 전역에서 총 107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신흥중학교는 올해 외발 자전거와 통기타 수업을 정규 수업에 편성해 전교생이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주 새롭고 낯선 것들, 이것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어렵고 낯설고 새로운 곳에 도전한다는 그것을 줌으로써 배움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좀 알았으면 하는.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나다움을 발견하는 교실. 넘어지고 일어서며 아이들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이색적인 것 어디 없나 고민하셨다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화음, 화려한 빛의 신세계 전시를 강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렬한 레이저 빛이 전구를 스치자 피아노 건반을 울리듯 다양한 소리로 번집니다. 전구 모양으로 디자인된 빛 센서 스피커입니다. 미묘한 빛의 파동을 감지해 다양한 소리로 반응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쏟아지는 불빛, 움직이는 발광 큐브를 따라 반사되며 새로운 흔적을 그려냅니다. 빛의 아름다움이 여러 소리로 전이되는 실험적인 아트에 관람객들은 시선을 빼앗깁니다. It was really emotional. I felt multiple emotions. Sometimes it was relaxing. I think it's not easy to experience. It was really good, and I liked the fact that there were like mirrors everywhere, and that we can see like some lights from different angles. So yeah, I recommend that exhibition.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대로 전환되는 시점. 당시 상상했던 미래를 AI 기술로 구현한 이미지들도 빛들에 반응합니다. 일명 레트로 퓨처리즘이 표현된 겁니다. 옛날 관점에서 2025년도 미래는 어떨지 상상하셨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AI와 함께 작업하셔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구현을 하셨고, 그 영상을 구현하신 후에 그 영상을 따라 이제 레이저가 이제 라이브 드로잉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궤도를 추적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연휴, 빛의 신세계를 통해 새로운 몰입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가볼 만한 곳들 알려드립니다. 잠수교에서는 5월 4일을 시작으로 8주간 매주 일요일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개막일인 4일에는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가면 퍼레이드가 열리고, 잠수교 전 구간에는 힐링존,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는 오는 6일까지 서울 대표 봄축제인 서울 스프링 페스타가 열립니다. 이번 주말 서울도서관 일대에선 레이저와 특수효과를 더한 디지털 예술 공연이 열리고, 서울광장에서는 원더파크를 주제로 힐링가든, K-댄스 파티, 키즈 플레이그라운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가정의 달 5월, 특히 이번 주는 징검다리 연휴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쌓이는 알찬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새롭게 개편된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